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이슈는 정부 주도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빅브라더 논란입니다. 자, 법무부의 이른바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두고 지금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뜨거운데요. 자, 먼저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먼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얼굴 정보만으로 이 출입국 심사를 단순화해서 이 시간을 단축하고 또 공항 내 위험 인물을 자동으로 식별, 추적해 이제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게 이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사람들의 얼굴 사진, 그리고 국적, 성별, 그리고 나이, 이런 이 외국인 정보 1억 2만 건, 1억 2천만 건이네요. 그리고 내국인 정보 5,700만 건을 이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민간 기업에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정보를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 조금 애매한 게 일단 법무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이제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입국관리법을 보면은 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 국민의 생체 정보, 즉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이 정맥 이런 걸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은 이 생체 정보를 출입국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걸 당사자 동의 없이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기업이 이런 개인정보를 근거로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이걸 개발한 걸 가지고 뭐 각종 특허도 내고 또 뭐 나중에는 이익도 얻을 겁니다. 수익도 얻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과 외국인의 생체 정보로 그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결국 영리 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국가가 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인지 시민단체에서는 이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또 일선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인데 특히 얼굴 인식 시스템이 이제는 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이제 관내에 있는 1만 대의 CCTV를 이용해서 지능력 역학 시스템을 이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와 같은 이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CCTV 관제센터에 모인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마스크 착용 여부, 밀접 접촉자 등을 이제 추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산시 역시도 관내 어린이집 CCTV를 활용해서 아동 학대를 실시간 탐지하는 이 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학대 신호가 되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 표현이나 학대 장면 등이 CCTV에 찍히면은 이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걸 감지해서 시청이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제 통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경찰에서는 이미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과 침입 감지 기능을 갖춘 이 CCTV를 신변 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설치해서 특정 인물이 주변을 배회하면 이 대상자와 119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112 예, 상황실에. 예, 맞습니다. 예, 경찰청은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뭡니까? 007 시리즈나 제임스 본드 그 영화를 보면은 CCTV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감지해서 추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그런 걸 이제 페이스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뭐 얼굴을 추적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 가정용 CCTV에도 이 영화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광고판 옆을 지날 때마다 그 개개인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영화 속 모습이 이제 현실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시스템을 뭐 무작정 우리가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나 대기업이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CCTV나 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체계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 가면 CCTV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제 길거리이긴 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일상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여기에 가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연인들의 뭐 애정행위 장면이나 뭐 이런 게 화면에 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 범죄 예방, 뭐 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한 CCTV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뭐 이 정도 CCTV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CCTV만으로도 이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생체 정보와 결합돼서 추적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을 한다면 그 파괴력은 좀 클 걸로 보입니다. 뭐 결국에는 최초 명목이야 뭐 범죄 예방이나 뭐 이런 공익을 위한 거지만 이걸 개인 감시 용도로 전환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설 속에 이제 빅브라더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네. 이 빅브라더가 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정체모를 수수께끼 독재자를 말합니다. 그 텔레스크린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 개인의 모든 생활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정보의 독점으로 이 사회를 통제하는 이 전체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말 그대로 감시와 통제의 상징을 말하는데 이 얼굴과 같은 이 생체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 이런 빅브라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뭐 늘 그렇지만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또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항상 또 따라오거든요. 이번 문제도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과 또 개인의 사생활 간의 충돌로 보이는데 참 여하튼 참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예, 뭐 그렇긴 한데 뭐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이 이미 도입해 이미 뭐 실행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에는 2억 대의 CCTV로 전 국민의 얼굴 사진을 확보를 해서 이제 주요 공항이나 뭐 역에서 얼굴만 카메라에 비치면 이제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나는 이런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뭐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활용이 돼서 뭐 칭따오 맥주 축제 같은 이런 대형 축제, 뭐 대형 콘서트 같은 곳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체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9년에는 뭐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이 CCTV를 활용해서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국도 이미 300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콘서트나 경기장에서는 이 모바일 감시 카메라도 배치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아예 카메라에 얼굴을 비치면 교통비가 결제되는 이 페이스페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인 이 페이스북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지 11년 만인데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인물을 태그하겠냐라고 추천을 하고 만약 태그를 하면 태그된 사람들의 계정에도 해당 사진이 뜨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지만 거대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좀 남용한다, 오용한다라는 비판이 있자 전격 폐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이 신변보호 대상자 집 근처에 이 설치하는 한 그거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니까 좀 대단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이거를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뭐 결국에는 뭐 길에서 뭐 하는지까지 어떤 사람을 뭐 할지까지 다 보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빅브라더가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고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우려해서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속 상상이 이제 다 현실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4차 산업시대의 인공지능 기술을 외면할 수는 없고 또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기술이 그 빅브라더로 어긋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